자, 어. 14번부터의 지문입니다. 얘는 과학 지문이었어요. 과학 지문. 그래서 애들이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파트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 드렸구나. 자, 14, 17. 1, 2, 3, 4. 여기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쌤이 다 문단별로 다 끊어놨습니다. 아시겠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보자. 자, 물질은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된 원자로 이루어진다. 잘 봐. 물질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인 전자 친화도가 다르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전자 친화도라고 부르는 것 같아. 맞죠?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 봐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이랑 얘는 뭐 양전하니까 플러스를 일단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된 원자라고 하는 거. 얘는 원자인데요. 얘는 음전하를 띈대. 확인되니? 근데 잘 봐.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원자핵과 원자로 구성되는데 원자핵은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맞니? 하지만 원자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물질 뭐 A, B, C가 있겠죠. 그 A, B, C마다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전자를 끄는 능력이 다 다르답니다. 그러면 잘 봐. 일단 첫 번째 문장 딱 읽어보니까 물질별로 비교하는 거 나올 수 있겠구나 싶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유리보다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비닐은 전자 친화도가 비닐이 더 높을 거고 유리는 비닐에 비해서 전자 친화도가 낮을 거야. 맞네? 유리보다 전자 친화도가 크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전자 친화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을 하면 접촉하는 면을 통해 전자 친화도가 큰 물질 쪽으로 전자가 이동돼. 잘 봐. 위에 예를 들어서 유리라고 하는 게 나왔었고 비닐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비닐이 전자 친화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니까 두 개가 딱 같이 맞닥뜨리고 붙게 되면은 전자 친화도가 큰 물질 쪽으로 전자가 이동한대. 그럼 유리에 있는 전자가 비닐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한쪽 물질에는 플러스의 표면 전하가 다른 쪽에는 마이너스의 표면 전하가 생긴다. 잘 봐.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물질이든 저 물질이든 어쨌든 봐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나오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봐봐. 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를 음전하를 띠는 게 전자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들이 절로 쭉 이동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비닐이 마이너스를 띠게 될 것이고 유리는 플러스는 남고 마이너스들이 비닐로 다 이동을 했으니까 플러스만 남게 되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원리에 기반하여 이러한 원리에 기반해서 전류, 그냥 전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전기를 발생하는 것이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라고 불리는 탱이다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러한 원리를 따른 게 바로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잘 봐. 뒤에는 분명히 탱에 관한 설명이 나오거나 이 원리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하실 겁니다. 맞죠? 자, 일단 지금 여기 그림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림.
A, B 뭐 물질이겠죠. 그러니까 물질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단계 맞닥뜨려졌어. 그러니까 면과 면이 만났죠. 접촉면을 통해서 한쪽에는 마이너스가 모이고 한쪽에는 플러스가 모입니다. 그 결과 뭐가 발생한대? 전류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뭐랄까요? 과학 영역에서 기술 영역에서 막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해한 게 도해화가 되었는가 정도로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탱에서는 수직 방식과 슬라이딩 방식이 있는데, 자, 앞에서 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가 이루고 있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얘의 종류가 수직이라고 하는 것과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이건 방식이겠죠. 얘들아 잘 봐. 메서드 방식만 다른 거지 원리는 동일할 거야. 그러니까 원리는 동일할 겁니다. 자, 수직 방식은 두 물질이 수직으로 접촉하고 분리되는 움직임을 반복하여 전기를 발생시킨다. 얘들아, 수직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각으로 만나는 게 수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죠? 아까 아마 뭐 A가 뭐 이렇게 생겼고 B가 이렇게 생겼을까? 빠큐 아니야. 자, 접촉해가지고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킨대. 확인되니?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자, 앞에 그림과 같이 전자 친화도가 큰 물질 A와 전자 친화도가 작은 물질 B에 전극을 붙여 외부 도선으로 연결했다고 가정해보자. 잘 봐. A라고 하는 것과 전자 친화도가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할 거고요. B라고 하는 거는 전자 친화도가 작은 물질이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약할 겁니다. 맞죠? 근데 잘 봐. 요 A가 검은색이었고 마이너스가 모여 있어. B는 플러스가 모여 있어. 아까 쌤이 말씀드렸던 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전자 친화도가 A가 뭐랬니? 크다라고 했으니까 땡기는 힘이 높은 비닐이겠죠. 그리고 반면에 B는 뭐겠니? 유리겠지.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이해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에 비닐이라고 둬보자. B에 유리라고 한번 둬보자. 자, 1처럼 자 아까 그 그림처럼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A와 B는 분리되어 있으며 이때 A와 B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두 물질 사이의 전위의 차이가 없는 전기적인 평형 상태이다. 왜? 분리되어 있으니까 평형 상태일 수밖에 없겠죠. 맞닥뜨리게 되면은 뭔가 이동시키게 해가지고 이제 양극 뛰게 되겠지. 진동이나 압축과 같은 외력, 외부의 힘이 가해져 두 물질이 접촉을 하게 되면 두 물질의 전자 친화도 차이로 인해 접촉면을 통해 전자가 유리에서 비닐로 이동하여 두 번째 단계와 같이 접촉면에 서로 반대 부호의 표면 전하가 형성된다. 이해됐죠? 접촉을 해야지 형성된다 얘들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둘의 접촉이야. 이때 형성되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양은 서로 같답니다. 왜? 어쨌든 A에도 원래 전하가 있었을 거고 B에도 원래 전하가 있었을 건데 여기서 이동되는 것과 여기서 이동되는 것은 똑같이 위치가 되겠지. 그러니까 자, 저는 여기에서 서로 같다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 10개가 갖고 있으면 10개만 이동을 하는 거지 11개가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셨습니까? 자, 전하의 분포는 평형, 이꼴을 이루면 두 물질에 접촉해 있으므로 전이차가 없다. 왜? 이미 갖고 있는 개수가 10개였고 10개였어.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동했다라고 해가지고 개수가 더 늘어나진 않을 거니까 당연히 전위의 차이는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납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외력이 외부의 힘이 사라지거나 아이고 어디 갔나? 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물질이 분리되어서 거리가 멀어지면 잘 봐. 그냥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뭔 말이니?
접촉면을 없게 한다. 접촉면을 분리시켜버린다 이거죠. 자, 표면 전하 사이의 거리 변화로 두 물질 사이에 전이차가 발생한다. 잘 봐. 앞부분에 맞닿아 있을 때는 전이차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전이차가 생기는 경우는 뭡니까? 표면이 안 붙어 있는 경우, 즉슨 두 A와 B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전이차가 생긴다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A와 B는 각각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 전자가 외부 도선을 통해 A에서 B로 이동하여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전류가 양의 값으로 측정된다. 잘 봐. 전이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표면이 맞닿아 있으면 안 되고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각각 A, B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 즉은 항상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전자가 외부 도선을 통해 A에서 B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때는 플러스 값으로 측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이므로 잘 봐. 아까 A가 이렇게 있었고 B가 이렇게 있었어. A에서는 마이너스만 남았고요. B에서는 플러스만 남았어요. 그러면 플러스는 이렇게 이동을 했을 거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이동을 했겠지. 그러니까 확인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전류의 방향은 얘가 이렇게 간 거는 이렇게 갈 거고 반대니까 전류는 B에서 A로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 자, 그럼 잘 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두면 되는 거래. 그냥 두면 됩니다. 자, 다시 두 번째와 같이 접촉이 진행되면 잘 봐. 한 번 붙였다 떨어뜨렸다가 다시 붙여지게 되면 전자의 이동 방향, 즉 전류의 방향도 반전 바뀌겠죠. 그러니까 자, 한 번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는 이렇게 흘렸다가 두 번째 맞닥뜨렸을 때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자, 이 과정에선 전류가 음의 값으로 측정된다. 잘 봐. 저는 여기서 어떻게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양의 값으로 측정이 되고 음의 값으로 측정이 돼. 한 번 닿았다 뗐다 닿았다 뗐다 할 때마다. 그러면 몇 번 닿았으면 플러스가 몇 번 나와야 돼가 될 거야. 그러니까 또 몇 번 나온 거에서 몇 번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라고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확인되십니까? 근데 잘 봐. 처음에 나온 게 플러스였다면 일단 시작이 제일 중요한 거야. 맞죠? 그냥 개수 세면 되는 겁니다. 확인하시죠? 자, 이러한 접촉 그리고 분리 과정이 반복되면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 형태의 전류가 나타난답니다. 잘 봐. 그냥 교류 형태의 전류가 뭔데요? 아, 네. 주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주기라고 하는 건 뭐로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닿았다 뗐다 닿았다 뗐다의 횟수로서 판단이 가능하시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한편 슬라이딩 방식은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슬라이딩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이었죠? 수직으로 접촉하는 수직 방식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슬라이딩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슬라이딩 방식은 두 물질이 접촉한 상태에서 한쪽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여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접촉한 상태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 여러분 혹시 슬라이드 휴대폰 알아요? 이렇게 여는 거 알아요? 본 적 있어? 써본 적 있어? 써본 적 있어 그걸? 너 과거에서 왔니? 슬라이드 폰 써본 사람 어떻게 써봤어? 엄마가 줬어요. 그렇지, 엄마가 줬겠지. 네가 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전 첫 휴대폰이 슬라이드 폰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사이언 SD910이라고 하는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뭐 전기를 발생시킨다. 전자 친화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에 의해 잘 봐. 애초에 서로 다른 두 물질이라고 하면 전자 친화도는 당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디폴트 값을 갖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맞죠? 아까 첫 번째 문단인가 두 번째 문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두 물질이 접촉에 의해 표면 전하가 형성된 상태에서 표면 전하가 뭐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형성된 상태에서 한 물질이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져서 이동하게 되면 두 물질의 접촉 면적이 달라집니다. 잘 봐. 얘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가 예를 들어 B라고 두고 자 얘가 A라고 두죠. 이때는 같죠? 같습니다. 근데 B는 그대로 유지가 돼. 근데 A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쵸? 반만 이동될 수 있죠. 또는 조금 더 가게 되면 또 3분의 1 또는 4분의 1만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자, 두 물질의 접촉 면적이 달라지게 된다.
미끄러짐에 따라 접촉 면적이 줄어들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겠니? 자, 줄어들 때 접촉하지 않게 된 표면의 전하, 이 파트 아니겠어요? 이때의 표면 전하는 상대적으로 평형을 이룰 전하가 없죠. 그치? 떨어졌으니까 없겠지. 두 물질 사이에 전이차가 발생한다. 그럼 잘 봐. 아까 앞부분에서는 닿았다 뗐다로 전이차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슬라이딩 방식에서는 전이차가 발생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맞닿아 있는 접촉 면적에 따라서 접촉 면적이 닿아 있으면 얘들아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겠지. 안 닿아 있는 경우에는 전이차가 발생하겠지. 그럼 잘 봐. 전우차가 커지려면은 안 닿아 있는 부분이 커지면 돼요. 작으려면은 안 닿아 있는 부분이 작으면 돼. 그러니까 확인하시죠. 자, 그럼 잘 봐. 비례한다. 맞아 틀려. 맞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 전이차를 줄여 정기적인 평형을 이루기 위해 전자는 외부 도선을 통해 이동하며 전류가 발생한다. 전이차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맞닿아야 된단 말이겠죠? 맞닿아야 됩니다. 자, 이후 줄어들면 접촉 면적이 다시 이후 줄어들던 접촉 면적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 전류의 방향도 반전된다. 잘 들어보자. 줄어들어. 뭐가? 전이차가 줄어든다는 말은 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야. 맞아, 아니? 맞니? 자, 접촉 면적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 전류의 방향도 반전된다. 자, 그러면 자, 접촉 면적이 다시 늘어난다. 맞닿아 있다, 바뀐다. 떨어진다, 또 바뀐다. 맞닿아 있다, 바뀐다. 맞닿아 있다, 바뀐다. 이렇게 되겠죠. 앞부분 뭐였어요? 닿았다, 뗐다, 닿았다, 뗐다. 얘는요?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접촉에 관련된 기계적 움직임을 전자의 이동이라는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마찰 전기차. 지금 다시 접촉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어쨌든 슬라이딩 방식이나 그 뭐였냐 수직 접촉이나 똑같이 접촉은 필요했다는 거야. 자, 지금 요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자, 움직임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 유효 접촉 면적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별표. 그럼 잘 봐. 이런 걸 거야. 아까 수직으로 맞닿아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맞닿아 있는 면적이 크면 돼요. 즉슨 그 두 개의 물질이 크면 돼요. 맞니? 크면 돼요. 반면에 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도 두 개가 넓게 들어가면 돼. 자, 겉으로 보기에는 평평한 면으로 보이는 물체도 미세하게 보면 자세히 보면 자, 표면에 존재하는 높낮이가 균일하지 않아 일부 지점만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유식한 말로 마찰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마찰. 혹시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자, 마찰이 아예 없는 지면에 공을 굴리면 그 공은 꾸준히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 미세하게 본다면 높낮이가 균일하지 않아. 자, 높낮이가 균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보기에는 맞닿아 있을지언정 자, 실제로는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들어가실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접촉면에 균일한 높낮이를 갖는 미세한 나노 패턴을 만든다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 마찰력이 제로인 미세한 나노 패턴을 만든다면 실제로 맞닿는 접촉점을 늘릴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까? 확인됐니? 오케이. 끝.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잘 봐. 얘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였죠? 나노 어디였냐?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는 다 있는 게 중요했대. 근데 그 방식이 두 개가 있었대. 하나는 수직으로 붙는 거가 슬라이드로 붙는 거. 그럼 잘 봐. 쌤 저번에 썸머 때 말씀드렸던 인지착오 현상 기억나니? 분명히 이 내용은 수직 영역이었는데 그 슬라이딩으로 나올 수 있다. 슬라이딩으로 나온 내용인데 수직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 두 개 이제 조금 경계 잘 잡아가지고 학교에서 내용 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자.